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전화로 인터뷰는 몇 번 모셨는데 네네. 이렇게 직접 모신 거 처음이네요.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뵈니까 큰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좀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길이 많이 미끄럽던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블랙 아이스로 인한 지금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의원님도 돌아가실 때 조심 좀 하시고. 네네. 어제 그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김대식 의원이 의원님을 향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런 네네.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앞서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 소상하게는 다시 뭐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히틀러면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는데 네.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뭐 선배님들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또 이제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통 보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빨리 절연을 하고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국가의 이익과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에 다시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너무 의연하신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내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니 이건 약과다 혹시 이런 겁니까? 사실 선배님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저한테 많이 섭섭하시겠죠. 왜 국민대 같이 안 해주냐라는 섭섭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만 그런가? 누가 저를 막 공격을 하고 욕하면 막 네. 기분 너무 나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앞에서 욕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고요. 그럼 뒤에서 욕하는 게 더 많습니까? 뒤에서 소위 말하는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죠. 잠깐만 작업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이제 어제 저희 지역구 시구 의원들이 네. 사실 보통 시구 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요. 근데 저희 시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저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탈당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그분들 자의로 이루어진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뒤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 뒤에 또 누군가 힘이 작용할 때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문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은 다 감수하고 한 일이라서 네. 사실 제가 안 그래도 저한테 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제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영남에서도 제일 강성 보수고 제일 안정적인 지역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 남구 갑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TK 의원님들하고 상황은 비슷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왜 너는 안정적인 걸 다 버리고 또 지역에서 이제 젊은 보수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데 왜 그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죠. 예.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죠. 좀 저한테 이제 각성이 된 것이 12월 3일 그날 비상계엄 날이었고 그날 거치면서 좀 스스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절박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 내려놓고 하는 거라서요. 사실 그 부분은 바로 그날 밤에 저희하고 인터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본회의장에 계시면서 예. 그때 어떤 뭐냐면 그 진심이 많이 전달이 됐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그 애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그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일관되게 이제 그런 마음을 지금 계속 네네.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안에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지금 상임위도 바뀌었죠. 네? 상임위원회. 예,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예. 근데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최근 전국에서 경찰 관련 대응의 중요성이 커져서 바꾼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안위가 행정, 경찰, 소방, 선관위 이런 업무들을 다루는데요. 네. 특히 경찰 대응 업무라고 하는 것이
뭐 법률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행안위 여당 해당 안위에 법조 출신은 저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제 지역구가 보수 성향이 강하고 도심지예요. 그래서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농해수위로 가게 됐는데 좀 저희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실 수 있겠다는 지역구 송감이 좀 있습니다. 지역구 특성하고도 안 맞고. 예. 하지만 농해수위도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예, 물론 국가의 근간을 다뤄야 되는 곳이기 물론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상임위가 최선을 다해야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어떤 그 능력 요거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적재적소잖아요, 사실은. 네, 아무래도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의원님이 지금 타깃이 된 거잖아요.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려서 네네. 왜 의원님만 타깃을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유독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제가 좀 이렇게 12월 3일 이후로 조금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기 전에는 참 동료원들과 또 각별히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좀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저는 어떤 이제 의견 표현을 할 때 저 혼자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네. 의원님들께 동참할 것을 많이 호소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런 파급 효과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저는 지금 단순히 현안에 대해서 의견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당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예.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이 야기한 심각한 사회 갈등 속에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네. 심각한 예. 사회 분열 현상까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극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음흠. 또 우리 보수 정당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 가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옳음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돼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사리사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자리싸움, 정권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옳음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네. 정치는 반드시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한 옳음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당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옳음을 판단하고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야, 이번 한 번만 그냥 두 눈 질끈 가고 한 번만 참어. 네네. 그럼 앞으로가 편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길게 보고 네. 너한테 유리한 선택을 좀 해라. 이 그러니까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요. 근데 네. 저는 길게 안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옳음을 추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스승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정의라면 죽기로서 하고 부정의라면 죽기로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그 말씀을 좀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 의원님에게 힘이 되는 동료 의원은 있습니까? 여러 계십니다. 그래요? 예, 많이 격려도 주시고 예. 또 가르침도 주시고 예. 손도 잡아주시고 하는 의원들 여러 계십니다. 당 안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가서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그 현상이 그 벌어지게 됐던 데에는 의원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네네. 특검이 필요하다. 네네. 이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 주장의 요지는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은 네. 기본적으로 계엄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내용이 반헌법적이죠.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국회 무장군인이 침투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명백한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계엄을 즉시 해제를 해야 되고 만약 계엄 해제를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 계엄은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하고 또 그런 계엄을 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둘 수 없으니 탄핵은 또 반드시 논리적 귀결입니다. 계엄을 반대하는데 탄핵도 반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예. 계엄을 반대하면 탄핵 찬성은 논리적 귀결이라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란 수사는 또 당연한 또 논리적 귀결이 됩니다. 헌정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원된 것이 군이 동원되었고 또 예. 검찰과 특수관계셨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직에 있는 분이십니다. 음. 당연히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조사가 불가능하죠. 이건 상식이고 또한 국민들의 바람도 또한 명명백백하게 네.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좀 중구난방 예. 수사를 하다 예. 보니까 여기서부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저는 어제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고 또 우리는 보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보수의 핵심 가치인 헌정질서 유지와 예.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측면에서 이것을 정면으로 훼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가 분개하고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특검도 제안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탄핵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생각이 다르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대식 의원이 이제 그 문제의 발언을 했는데 그분은 원내 수석 대변인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높은 분이시죠. 원내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원내 지도부가 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그건 단편일 수도 있다. 의원님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네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뭐 원내 지도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좀 뭐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 네. 특검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일단 어제 3시간인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면서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네네. 아무래도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잠깐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예. 저는 뭐 특검은 당연히 우리 당에서 발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네. 어제 의총에서 일단 그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요? 예. 일단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특검은 상세한 내용보다 빨리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시급성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또 특검은 기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외환 유치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문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굳이 거군요. 지금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군사시설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압수수색이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불필요한 정보를 체득하거나 또 체득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또 고소고발을 하면 전부 다 특검으로 넣을 수 있다 하면 또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제일 좋은 특검의 모습은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방이 독주하게 되면 문제 있는 조항을 고칠 겨를도 없게 되고요. 한쪽은 무조건 한다, 한쪽은 무조건 안 한다 이러면 문제 있는 특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바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와 야가 전향적으로 네, 특검에 네, 네. 대해서 예. 반드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좀 협상에 임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특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점에서 그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안은 발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뭐 저는 꼭 발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발의가 안 된다면 뭐 저는 특검이 지금 세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는 우려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운영의 묘에서 보완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도록 특검이 빨리 발효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민전 의원의 백골당 기자회견 주선이라든지 몇몇 돌출적 어떤 현상이 이제 그 종합되면서 좀 당이 국민의힘이 우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 합니다. 예. 우리 보수라는 것이 안정적 성장을 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되지 않습니까? 뭐 윤 대통령도 선거운동할 때 그래서 공정과 합리 이런 얘기를 상식과 이런 그렇죠. 얘기를 떠들었고 이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백골단이 뭔가요? 독재의 상징입니다. 이승만 독재의 상징이었고 전두환 독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폭력 포갑수단의 상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수었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자유민주주의가 반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렇죠.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이지 어떻게 반공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건 6.25 때는 한국 정권 때는 맞는 말이겠지요.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데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렇죠. 2025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지금 친한계 의원들 단톡방 시작 2가 개설이 됐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네.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정치 행보가 궁금한데 어떻게 곧 복귀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뭐 저는 한동훈 대표님께 언제 정치 복귀하신지 여쭙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제 바람은 한동훈 대표님께서 좀 충분히 현명하게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어떤 결정이든 좀 저는 뭐 존중하고 참 한동훈 대표님은 저는 참 그래도 우리 당을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 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탈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당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저는 뭐 제가 당에 남아서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제가 계속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야지만 당이 우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